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대행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이나 비결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화 상자 속의 다이어트 21번째 시간이자 이소부화 19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은 신상을 때려 부순 사람입니다. 두 갈식으로 정리하면 본인에게 안 좋은 음식은 때로는 과감하게 끊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도자기로 만든 신상, 신상이라는 것은 여기 신의 모습을 한 형상, 그러니까 뭐 조각상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도자기로 만들었으니 깨지기가 쉽겠죠. 어쨌든 그 신상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해지자 그는 그 신상에게, 조각상에게 전보다 더 열심히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는 달리 점점 더 가난해지고 먹을 것조차 없어지자 그는 화가 나서 그 신상을, 조각상을 잡고 벽에다가 패대기 던져가지고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패대기 쳐버렸으니까 그러자 신상이 깨지면서 그 안에서 금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죠. 그는 그것을 모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나? 은혜를 갖다 갚지 않고 말이야. 배은망덕. 어처구니 없구나. 존중하며 받들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오히려 때리니까 선물을 쏟아내다니. 원저에서의 교훈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악인, 나쁜 사람한테는 조건 없는 존중보다는 때로는 폭력이 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한번 통찰을 해볼까요?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음식을 여기 있는 신상처럼 존중하기보다는 그런 태도보다는 편식, 음식을 가려서 먹는 거죠. 편식도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은 어릴 때부터 자주 들어오는 말일 겁니다. 특히 성장기의 어린아이들에게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평가되는 그런 음식들을 멀리하는 편식이라면 바른 성장을 기대하는 어른들에게 꾸중을 들어서 마땅한 소행,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편식이라는 단어는 편중이라든가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 혹은 좌편향, 우편향 하는 편향, 한쪽으로 방향이 치우치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편향과 같은, 보이는 것처럼 이 편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좋은 인상을 주는 단어가 아니죠.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아가서 견문이 좁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가리키는 사자성어, 편벽고루라는 단어도 좋은 의미는 아니죠. 특히 이 사자성어의 의미는 시시각각 변하는 건강과 영양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가려내야 할 현대인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가령 무조건 콜레스테롤은 나쁘다, 또는 지방을 먹으면 혈관에 고지혈증이 쌓이니까 콜레스테롤 높은 달걀이나 고기는 무조건 피해라 와 같은 이런 철진한 경고 같은 말들이 편벽고루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이 편자가 나쁘지만 때로는 편식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편식, 가려먹는 식사가 본인의 몸을 편하게 하는 편안할 편자 편식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가령 혈당치로 봐서 정상인과 당뇨 환자로 분류되는 중간에 있는 소위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의 경우에 흔히 전통적인 식사법에 따른 균형 있는 영양 섭취, 즉 탄수화물 60%, 지방 20%, 단백질 20%의 식사를 고수한다면 혈당 관리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당뇨 환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단백질이나 지방에 비해서 특히 정제 고운 그 탄수화물, 약간 좀 달콤한 그 탄수화물 경우에 급속하게 혈당을 올리죠. 정상인의 경우에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나 역할이 뭐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섭취량이 덜 신경을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치하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이 찌는 이유도 필요 이상으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은 그 치솟은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쓰고 남은 인슐린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방으로 변하여 축적되기 때문이죠. 지방을 먹는다고 지방이 되는 게 아니죠. 문제는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과의 관계를 잘 살펴야 됩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귀에 못이 박히듯이 자꾸 들어가지고 뻔한 거, 내 이름처럼 잘 아는 거 됐을 때 더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필요 이상의 지방이 생기면은 기존 지방은 빠지지 않겠죠. 흔히 땔감에 비유되는 탄수화물을 덜 먹게 되면은 땔감 대신 뭐 지방을 태워서 땔감으로 연료로 사용하게 되겠죠. 따라서 지방이 빠지고 체중 유지와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위에 신상을 모신 사람이 과체중이나 비만이라고 쳐볼까요? 그리고 기도하는 행위를 기존의 식습관을 답습이란 말은 뭐예요? 옛부터 해오던 방식이나 습관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 없는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답습이란 말은. 답습하면서 즉 탄수화물 60%, 단백질 20%, 지방 20%를 따져서 먹으면서 체중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행동이라고 가정을 하죠. 생각만큼 기도는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특히나 정상이 아니고 전 단계나 당뇨인 경우에는 그만큼 이 탄수화물에 대해 가지고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고 호르몬이 그 불균형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살이 찔 가능성이 반대로 살이 빠질 가능성이 쉽지 않겠죠. 그러나 생각만 기존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신상을 때려 부수는 행위는 뭐냐? 그것은 정제된 또는 섬유질이 적은 탄수화물을 끊는 또는 끊지 못하면 줄이는 행동이죠. 그러나 탄수화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일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밥, 빵, 면 이외에 채소나 과일에도 탄수화물은 대부분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들어있기 때문이죠. 당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앞에 이솝우와 8번째 이야기 목마른 비둘기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대략 50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보다 많은 사람은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엔진이 발동해서 당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니까 당질을 많이 줄여야 하지만 나이가 젊은 사람 대략 50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보다 젊은 나이 당을 분해해가지고 연료로 사용하는 소위 해당 엔진이 작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거나 극도로 제한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보통 50대 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밥을 뭐 두부밥이나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면은 탄수화물이 적은 곤약면이나 해초면, 꼬시리 국수 같은 거 대체하고 빵은 밀도가 촘촘하지 않은 호밀빵 뭐 호밀빵도 호밀빵 나름이니까 가령 탄수화물과 당질 성분을 점검해서 곤약면이나 점검해서 쫀득하고 찰기 넘치는 연유 바른 호밀빵 안 되고 구멍 숭숭 뚫린 호밀빵에 소금 계란이나 닭가슴살을 얹어서 오케이. 어쨌든 당질을 최대한 자제한다면은 예상 외로 혈당 관리나 체중 관리, 인슐린 호르몬의 적당량 분비, 체중 관리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혈당 관리와 체중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요. 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과식의 나쁜 습관이 줄게 되면은 예기치 않은 선물이 신상에서 쏟아진
금덩어리처럼 쏟아져 내릴 수 있겠죠. 여기서 예기치 않은 선물이란 것은 성장 호르몬이 활성화된다는 의미예요. 예,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에만 분비되는 게 아니죠. 나이가 들면서 연령대에 따라서 분비량이 좀 줄어들지만 죽을 때까지 분비된다고 하죠. 예, 음식과 건강관리에 따라서 분비가 동년배,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에 비해서 훨씬 활성화되는데 성장기 때는 성장을 돕고 노화에 접어들면 노화 방지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죠. 따로 남성 호르몬 대표적인 걸로 봐가지고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여성 호르몬 대표적인 게 에스트로겐이 있죠. 이런 호르몬을 따로 주사할 필요가 없이 내 몸 안에 성장 호르몬을 부작용 없이 무료로 재활용하는 게 어떨까요? 예, 오늘도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겉만 보고 대상을 평가하지 말라는 의미, 즉 미소 속에 칼, 비수를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달콤함 속에 독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이솝우와 20번째 이야기, 어린 쥐와 수탉, 그리고 고양이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